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처음 전화 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네, 동국 SNC요. 동국 SNC요.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5,550원에 40%. 5,550원에 40%요? 네. 좀 높을 때 들어가신 거 아니세요, 시청자님? 네, 높을 때 들어갔어요. 좀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좀 그래도 뭐 오른다고 좋다고 해가지고선 좋은 주식이니까 오르겠지 하고 그러셨죠. 좀 길게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좀 길게는 봤지만은 또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는 기분은 그러네. 그렇죠. 이렇게 밀릴 줄 모르고 사실 들어가신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더 얼마나 정도 오를 거라고 좀 예상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래 6천은 돼갖고 그래도 6,500원은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사자마자 계속 내리니까. 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분명히 좀 전망을 살펴보셨겠지만 좋은 전망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언제쯤 그럼 가시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가격 네. 전략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기운 내시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오늘 마감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이후로 좀 많이 밀렸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3% 낙폭이 컸습니다. 4,690원에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밀릴 줄 당연히 모르고 들어가셨을 텐데 왜 이렇게 좀 빠진 건지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우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이 대표적인 풍력주잖아요. 네. 이 태용이랑 거의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한때는 참 많이 조명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빠진 건지 먼저 한번 살펴주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뭐 실적 부분이겠죠. 아직은 시가총액 2,600억대인데 올해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은 그 밸류에이션 설명하기에는 아직 실적은 좀 부족하고, 그러나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을 때 상승과 탔을 때 잘 가는데, 또 시장 조정 들어온다거나 심리가 위축된다 그러면은,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이따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5,5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40% 작지 않은 비중이신데, 동국 SNC는 잘 아시다시피 풍력발전 지주대인 윈드타워 생산업체입니다. 풍력 쪽이 이제 전체 매출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절대적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쪽 분야 같은 경우는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제 풍력 관련된 윈드타워 관련된 어떤 실적 이런 쪽의 주가 움직임이 거의 연동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1분기 실적은 영업이 한 30억대 정도 순이익도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엔 좀 적자였거든요. 작년도보다 확실하게 이제 좋아졌습니다. 4분기보다도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지속성을 보여주겠는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좋아지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동국 SNC의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은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 턴에 원년도로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수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환율 강세는 조금 이제 걸리죠. 예. 그러나 환율 강세를 동국 SNC가 1,080원대부터 선물한 매도를 통해서 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래서 매출 감소 그리고 이익 감소가 나온다 하더라도 환율 강세를 띈다라면은 선물한 매도를 통해서 해지한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실적의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어서 전체적으로 동국 SNC의 올해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구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시면요. 일단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분기에
흑자를 보였습니다. 순이익, 네,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네, 그리고 뭐 2분기, 3분기 좀 뭐 증가했다가 4분기에 약간 주춤했죠. 1분기보다 보통 이제 그 동국 SNC 같은 경우 2, 3분기 정도 실적이 좋은 추이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뭐 이번에 1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는 좀 기대가 되는 뭐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4분기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때를 기점을 좀 많이 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1분기에는 조금 더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올해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좀 자세하게 이슈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풍력 시장이 도대체 언제쯤 개화가 될지 참 궁금해요. 이 글로벌 풍력주들은 벌써부터 좀 고공행진을 하는 흐름을 그렇습니다. 진즉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련주들은 왜 이렇게 움직임이 더딘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속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이따 도표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뭐 여타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의 폭력 관련주들, 뭐 고공행진 펼치는 종목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일단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전남 신안 쪽에 200메가와트급 해상 폭력 단지 건설 추진. 네. 이거 뭐 중대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그 몇 달 전에 이제 주가를 뭐 크게 올리게 만들었던 이슈. 예, 내용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풍력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인접해 있는 일본이 좀 또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해상 폭력 단지 건설에 1조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죠. 일본도 이제 원전 사태 이후에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그 뭐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본 시장에 대한 동국 SNC가 또 일본에도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본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일 테고 국내 내부적으로는 이제 규제 완화라든가 또 우리나라 탄소 배출 거래제 등으로 인해서 풍력 시장에 대한 기대를 올해는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해가 아닌가. 예,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풍력 시장의 개화. 네. 시발점으로 삼는 네, 그런 뭐 분위기가 뭐 몇 달 전까지 형성이 됐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이슈는 그 단발성으로 그냥 그 올라갔다 뭐 테마성으로 뭐 끝나고 사그라드는 부분들은 아닐 거고요. 충분히 또 다시 어느 정도 조정 마무리 지으면 충분히 추가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동국 SNC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지금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지금 동국 SNC라고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요. 예, 동국 SNC는 뭐 아닌데 미국의 이제 뭐 풍력 뭐 업체입니다. 네, 이 업체가 주봉상 차트예요. 주봉상 차트로 본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뭐 거의 뭐 굉장히 상당히 오랫동안에 그 쉬지도 않고 신고가 행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증시에는 역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환경에 대한 중대성이 부각되면서 이들의 업체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라는 측면은 위안거리이기도 하고 향후의 흐름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선행 지표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자, 그럼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이에요. 시청자님께서 사고 나서 좀 높은 가격대 들어가시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좀 많이 밀려서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를 여쭤보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차트로 본다 그러면 차트는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 선택을 하실 때 물론 매수가가 좀 비쌉니다만은 좋은 종목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답답한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은 4,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4,000원 중반 한 4,500~600원 정도 여기서의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같이 뭐 차트로 들어가 보면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5,790원까지 지난 4월 달이었죠. 네, 고가를 형성을 하고 계속되는 뭐 조정세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작년도 여름부터 추세달을 연결해 보면은 네, 지나가는 자리가 그 뭐 지지 라인 지나가는 자리가 약간 뭐 이 정도 빨간 라인 4,500원에서 600원 뭐 이 정도 라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지지를 형성을 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반발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겠다. 뭐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고가 대비 지금 주가가 단기 급락이 나오면서 쭉 빠져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로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여기서 딱 4,500~600원 딱 찍고 V장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가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뭐 탄력적으로 단기 조정 마무리 짓고 하려면은 조정이 좀 덜 나와야 됩니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만큼 약간 반등 주고 기간 조정 주고 그 다음에 본격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기적으로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주가의 추이 자체는 지금 중기 추세는 훼손된 부분들은 아닙니다. 추세는 유지되고 있고 다만 단기 시세 흐름들이 계속되는 매물 흐름들 때문에 조금 힘겨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4,000원대 중반대에서 지지력 보여준다라면은 제가 봤던 시청자님 매수 가격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여주는데 일단 반등이 들어왔을 때 좀 단기적인 전략을 원하신다고 하면 뭐 당장 다음 주부터 반등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단기 목표가는 5,300원 정도가 단기 목표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거래 붙이면서 5,300원대를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목표가가 이제 5,000원대 후반에서 6,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중기 목표가를 물으신다면은 네, 한 6,000원 정도 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짧게 보면은 목표가 5,300원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 가격은 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 추정적으로 보유입니다. 일단은 4,500원, 600원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네. 네, 잘 들어보셨나요? 네네. 아유. 좀 안심이 되셨어요? 네네. 네, 갖고 가시다가 또 4,500원, 4,600원 지지 여부가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하니까요. 이 가격대 딛고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 오면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기운 내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동국 SNC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종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앞서 살펴보셨던 이재우 전문가 투자 의견은 보유입니다. 목표가가 5,300원, 손절가가 4,500원이고요. 장영준 대리는 투자 의견 매도로 대응하자. 목표가가 4,900원, 손절가 4,6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자 참여인데요. 핸드폰 뒷자리 5430님께서 무학을 사셨습니다. 이분께서도 굉장히 좀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29,500원에 매수 들어가셨고요. 25% 현재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오늘 장에서 대리님, 이 음봉이 나왔습니다. 7%가량 빠졌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빠진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좀 우려를 할 정도인 건지 진단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올라온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물론 그 경남, 부산 지역에 계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주를 하면은 진로라는 뭐 그 브랜드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전국적으로 팔리는 소주는 진로의 참이슬하고 그다음에 롯데 주류의 그 처음처럼 뭐 이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각 지방마다의 고유 브랜드가 있거든요. 무학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데이, 그다음에 화이트 소주라고 해가지고 부산 지역에서는 거의 점유율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서울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해당 소주를 뭐 마시는 사람 뭐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지방 소주였는데 이게 이제 중앙으로 그러니까 수도권까지 진출하려고 지금 마케팅 준비나 어떤 영업 전략을 다 짜놨어요. 그래가지고 2만 원 언더에서 이렇게 3만 원까지 올라왔던 거거든요. 최근에 하이트 진로를 보면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게 왜 빠지냐면 경쟁 상대가 하나가 더 늘었다는 거죠.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이랑만 경쟁을 하면 됐는데 그럼 비상장이니까 일단 제외하고 근데 이제 무학이라는 애가 새로 왔으니까 뭔가 마케팅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무학도 많이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겠죠. 근데 무학이 기본적으로 이익이 600억에서 700억 정도 아마 향후 3, 4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감안을 하면 적정 주가는 25,000원 정도가 맞는데 올라온 거는 기대감. 향후에 수도권에서 정말 센세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3만 원 이상 혹은 3만 원 부근에서 사는 거는 좀 고점, 고밸류에서 산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었는데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체되어 있다가 올라간 거는 수도권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대감이 꼭지점에 있을 때
뭐 이번 주에 좀 크게 빠졌는데 사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다시 일봉으로 보면 21선을 지지를 하는 거를 이제 장기 추세 상승으로 보고요. 21선을 깨버리면 다시 하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 크게 하락해가지고 반등을 노리는 것보다는 저는 당분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물타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추가 매수를 감안을 하신다고 하면 25,000원 부근까지, 예, 그 부근.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적정 가치 25,000원인데 수도권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25,000원까지 기다려보는 게 필요하고, 사실 단기적인 대응으로 필요하신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반등 왔을 때 전 매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트를 보실 때 그냥 차트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래량이 있거든요.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터졌는데 기관이 대규모로 일부는 손절했고 또 과거에 싸게 산 거는 익절했겠지만 엄청난 물량이 나왔거든요. 이게 아마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대응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손절, 내일 반등 나왔을 때 당장 손절하는 거를 과감하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추가 매수 구간은 한 25,000원 정도로 보자. 그리고 길게 봤을 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대비해가지고 기대감에 3만 원이면 비싸다. 그러니까 3만 원 부근에 왔을 때는 매도로 대응하자.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짧게 보신다면 내일이라도 반등을 향해 이용해서 나오는 전략이고요. 추가 매수하신다면 25,000원대에서 물량을 좀 늘리셔서 3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학에 대해서 진단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전화 연결입니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전화 연결 상태가 많이 좋진 않은데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아, 네, 지금 잘 들립니다, 시청자님.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동양강철이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원래 10% 있었는데, 네. 오늘 10%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2,940원으로 낮췄거든요. 오늘 들어가셨다고요? 추가 매수를요? 예. 아, 네, 예.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 들고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요즘에 또 추천하는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조금 아래까지만 해도 조금 많이 오르다가 어제도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빠져가지고 다시 올라왔는데요. 오늘 밑에 빠질 때 10%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2,940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제 매수가까지 언제나 올라나 궁금하고요. 그 매도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아,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거의 2,700원대인데 최초 매수가가 얼마신가요, 시청자님? 처음에는 3,200원이었어요. 3,200원이요. 예, 그래갖고 오늘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2,940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평균 단가는 2,940원이신데 지금 매수가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 그리고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릴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오늘 두 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분께 진단을 들어볼까요? 이재호 전문가님요. 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가에 추가 매수 하셨나요? 네. 네, 그럼 2,900원대 뭐 낮추셨고, 일단 이제 추가 매수 물량은 한 3,000원 정도 오면은 뭐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가고, 3,000원 오면은 뭐 전체, 전체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으로 돌겠네요. 그죠? 예, 근데 그게 너무 오래 들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추천하는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오늘 보고 있다가 밑으로 빠질 때 추가 매수를 10%를 했는데 잘했는지도 모르겠고, 예. 잘하셨어요.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거래도 좀 붙고 상승 시도가 나오니까 이런 종목은 추가 더 상승 시도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동양강철 같은 경우는 뭐 LED TV 내장재 그 쪽의 뭐 수요와 더불어서 외장재 쪽도 일단 판매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 실적 성장에 기대가 되는 뭐 그런 업체입니다. 예, 뭐 그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도 여러 가지 그 스포츠 이벤트로 인해서 회복 그 개선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철도 관련 주도로도 이제 분류가 되죠. 근데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과거 철도 관련주가 움직일 때는 동행강철이 뭐 동행하는 측면의 움직임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그건 차치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LNG 선이죠. 네, 최근에 이제 LNG 선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셰일가스 이 기대감을 갖는 쪽 그 종목들이 뭐 간간히 좀 나오고 있는데 신성장 동력으로서 LNG 선 저장 탱커 개발이 작년도에 이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LNG 선 저장 탱커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반등을 좀 만들어가는 뭐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영업이익 61억, 매출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익 자체가 좋아졌다라는 측면이 뭐 긍정적이고요. 다만 순이익은 21억은 좀 줄죠. 적죠. 근데 순이익이 왜 적냐하면은 이거는 뭐 올해 1분기뿐만이 아니라 작년도도 재작년도도 그 순이익은 좀 좋지 못해서 영업이익 많이 나도 순이익이 적자 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체가 부채가 좀 높습니다. 요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이거 이자 비용 내고 나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강철은 중기적으로 아주 길게 장기적으로 이제 홀딩 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좀 반대고 결국 차후에 이제 뭐 과중한 차입금을 좀 뭐 덜어내고 그러고 나서 이익이 꾸준하게 잘 난다 그러면은 중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시청자님께서 3,200원대에 사셔가지고 거의 뭐 1년 가까이 고생하시다 최근 올라가지고 물타기까지 하셔서 매수가 근처로 올라오고 있는데 3,200원에 사셔가지고 그대로 방치해둔 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셨죠? 이 종목 올라와서 제가 봤을 때 수익을 내고 파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후에 또 이런 종목을 물렸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동양학처럼 많이 고생하셨죠? 예. 1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딱 이제 종목 매수하실 때 손절가 정해놓고 기업 내용 살피고 그렇게 가세요. 차트로 보는 것은 단기적인 전략입니다. 중기적으로 가져가려면 기업 내용 반드시 살피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자리는 여러 가지 동양강철의 어떤 뭐 실적이라든가 또 올해 사업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동양강철까지 차트로 보시면 차트로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뭐 굉장히 뭐 좀 못 가고 그러는데 이런 종목에 가도 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 오늘 매수하신 거는 잘하셨다. 추가 매수 더 올라가서 직전 고점 한 2,850원에서 2,900원 요 자리까지 뚫으면 3,000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3,000원에서 오늘 매수하신 물량은 이익 실현하시고 다음에 만약에 2,900원, 3,000원까지 가면 거기보다 더 추가 상승해서 작년도 6월 달에 기록했던 고가 3,200원, 300원대인데 한 3,200원 권역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 매수하신 거는 3,000원 근처 오면은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10%는 3,2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많이 안심되시고 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아, 예, 너무 들고 있어가지고요. 막 네네. 그하고 있다가 좀 물타기 좀 하고 이래가지고 또 네. 그렇게 된다니까 너무 고맙네요. 네, 그러게요. 전문가님의 전략 한번 더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1부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종목 진단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